안녕하세요. 원격학원 성공기 제8편 학생들 질문을 해설 동영상으로 답변해 주기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몇 년 전에 한 서비스를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동영상 서비스가 얼마나 좀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오글이라는 질문 답변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콴다 서비스 아시죠? 콴다 앱. 콴다보다 약 1년 전에 이제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오글이라는 앱 서비스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학생들이 텍스트나 이미지로 질문을 하면 학생들 위치에서 그 질문한 학생들 위치죠. 5km 반경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동영상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동영상 답변을 많이 해주는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학원 등록을 유도하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물론 이 선생님들도 전부 다 저희 앱을 통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주로 다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었죠. 뭐 교습소, 과외 선생님도 계셨고요. 물론 그 결과는 오글 서비스는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동영상으로 답변하는 선생님한테는 어떤 보상이 크질 않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따로 뭐 편당 한 편 만들어주는데 뭐 얼마 현금으로 주는 그런 서비스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받은 학생들이 답변해준 학원에 등록을 한 확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어요. 현금으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학원에 이제 답변을 해주는 학생들이 등록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좀 성공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서비스 모델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실패한 그 앱 서비스가 학생들한테는 동영상이라는 그 특징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게 실패에서도 우리가 좀 얻은 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변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텍스트보다 이해도가 좀 높았던 것이죠. 아무튼 학생들은 이 해설 동영상의 텍스트나 이미지 답변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것은 확인된 그 사실입니다. 선생님들도 학원 외에 학생들의 질문을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는 경우가 많죠. 질문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면서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어 하고, 그죠? 그걸 해결을 해야지 다음 문제를 뭐 좀 넘어간다라는 강박관념까지 있는 학생들도 제법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학원 외에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학생의 질문에 대해 선생님들은 풀이 과정을 공책에다가 이제 써서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카톡이나 뭐 메신저로 보내거나 카톡이나 또 메신저에 직접 대놓고서 직접 풀이를 텍스트로 입력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죠. 이런 정도까지 답변해주는 선생님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학생들에게 진짜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물론 그런 선생님들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오늘 동영상 쉽게 만드는 방법, 답변 동영상을 그거를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런 평면적인, 그러니까 텍스트 답변이나 어떤 이미지 답변과 같은 평면적 답변보다 동영상 답변은 어떤가요? 단순 해설 이미지 텍스트보다는 훨씬 해설 동영상이 저희 오글 그 앱을 통한 서비스에서 확인된 것처럼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답변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의 감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부가적인 효과라고 하더라도 답변 동영상을 단원별로 좀 모아서 원격학원 사이트에 노출한다면 원격학원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답변 동영상들은 선생님의 원격학원 사이트를 컨텐츠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쉽게 답변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툴은 무조건 쉬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두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결과물이 딱딱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저희 회사 그 모아 팩토리로 답변 동영상 만드는 방법을 다음 3가지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아 팩토리에서 학생들 질문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또는 텍스트 질문을 입력하는 방법. 둘째, 보드에 나온 이미지나 텍스트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 세 번째, 만들어진 답변 동영상을 모아 라이브 서버나 SNS에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카카오톡으로 질문하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답변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느 한 학생이 이제 질문해서 제가 그 이미지를 다운 받아 볼게요. 자, 이미지를 다운 받는데, 자, 한번 다운 받아 볼게요. 다운 받아야지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업로드 시켜서 영상을 만들겠죠. 요거를 다운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지금 폴더를 하나 미리 만들었어요. 쌍으로 어떻게 질문과 답변 동영상이라는 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저장할 겁니다. 그래 놓고 질문하는 학생의 그 문제의 단원을 저는 항상 제목으로 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다시 원 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PC에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아 팩토리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모아 팩토리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모아 팩토리 실행을 해볼게요. 자, 로그인 해도 되고요. 로그인 계정 없으면 이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계정이 없으면요 로그인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불러드려야 되겠죠. 이 이미지를 불러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폴더 열기, 여기서 로컬 자료 열기에서 어떻습니까? 질문과 답변 동영상 여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게 열려버려요. 자, 봅시다. 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열리면 뭐야? 이거 다시 가로로 바꾸고 크기 너무 커? 줄이고 쓸데없는 여백이 잘라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려면 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을.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다시 페이지 삭제하시고 이 폴더 열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미지 편집이라고 있어요. 로컬 이미지 편집. 이건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편집하고 로컬에 있는 거, 이거 내 PC에 있는 거 이미지 편집. 요걸 클릭을 하세요. 요걸 클릭을 해서 요걸 열면 바로 여기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가로로 바꿔야 되겠죠, 세로를. 자, 세로로 바꾸려면 왼쪽으로 90도 회전하면 바꿔줬죠. 자, 너무 커? 크기 조절해야 되겠죠? 크기 한 60%로 바꿀까요? 픽셀도 가능하고 크기도 배열도 가능합니다. 줄였어요. 좀 줄어졌죠? 그리고 너무 크죠? 요거 쓸데없는 여백 있죠? 요거 없앨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마우스로 정하세요. 드래그 하시면, 그죠? 이렇게 빨간 네모 상자가 생기죠. 요만큼 잘라내세요. 편집 기능 누르시고 선택한 영역 자르기, 그리고 오른쪽 아래 확인, 위에 딱 뜨죠. 그죠? 이미지물에서 이렇게 안 그러면은 그럼 다른 그림판 열기 열하고 줄이고 바꾸고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가 있죠. 또 만약에 텍스트로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텍스트를 또 여기서 예를 들면 무슨 텍스트를 물어봐서 이런 텍스트로 질문한 거를 컨트롤 C에서 그 다음에 텍스트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텍스트 상자 있어요. 텍스트 상자.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죠? 너무 작아? 늘리세요. 크게 하세요. 24가. 색깔 바꿔? 빨간 색깔 보세요. 진하게 누르세요. 여기다가 아까 컨트롤 C한 그 텍스트를 컨트롤 V 복사.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음표 하나 더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녹화 버튼 누르고
이제 녹화 중지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녹화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녹화 눌렀어요.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죠. 여기도 이제 펜을 조금 설정을 하겠습니다. 볼펜 놓고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는 4대 1. 4 베타는 절대값 알파, 따라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제 다 강의가 끝났죠? 자, 그럼 저장 버튼, 여기 녹화 중지 버튼 눌러야 되겠죠? 누릅니다. 그러면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동영상 파일 과연 이게 이제 서버입니다. 그럼 그냥 여기서는 얘를 누르세요. 얘를 누르세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여기에 아이디와 이름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 학생을 클릭을 해서 제가 미리 답변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폴더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답변 동영상 여기다가 확인 누르세요. 그죠? 그럼 이제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서버 자료 열기, 과제, 그죠? 여기 학생. 물론 이제 학생, 이제 여기 홍정은 학생 들어가 볼게요. 답변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폴더를. 이 폴더 생성 있잖아요. 이렇게 제목 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변 동영상 클릭해볼까요? 이 학생한테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죠? 요건 질문이고, 요건 답변 동영상이고. 그럼 학생은 똑같습니다. 학생도 이 모아 팩토리를 열어서요.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 이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자 녹화 폴더 열기 있죠? 이 녹화 폴더에서 요 강의를요. 이름 똑같이 해요. 저기 질문 이미지에 이름을 똑같이 해볼게요. 이름 바꾸기 해서 요거를 컨트롤 C해서 여기다가 또 이름 바꾸기 해서 컨트롤 V. 자, 한 쌍으로 질문 이미지랑 답변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내주세요. 확인.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카카오톡 SNS에 이렇게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 모아라이브에서 이용하는 이 서버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서버에다가도 올려놓으면 모아 팩토리를 쓰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폴더에 선생님이 답변 동영상 만들어준 것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겠지. 그렇게 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만드는 것까지, 그 다음에 공유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한번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동영상을 쉽게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질문을 잘 안 하죠.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할 게 없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질문할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질문 많이 받으면 선생님이 귀찮을 수 있지만 그런 학생이 많을수록 성적이 상승할 확률이 커지지 않을까요? 물론 수고스러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자주 질문할 수 있게 선생님이 열린 자세도 받아들이고 그만큼 동영상 답변에 시간 할애를 해야 되겠지만 또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남발할 수 있으니까 학생 한 명당 일주간 또는 단원당 질문 개수를 정하고 질문하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간적인 문제가 되겠죠. 질문하는 학생에 대해 보상을 해서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학생 이력 관리의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답변 동영상을 선생님이 유튜브 계정에 땡땡땡 원격학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를 하세요. 그죠? 자, 유튜브 계정 만드는 건 쉽습니다.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본인 유튜브 계정 말고 원격학원 유튜브 계정을 하나 또 만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간 그 동영상을 선생님 원격학원 사이트에 URL을 걸어서 노출을 시키세요. 이것이 원격학원의 웹마케팅 기본입니다. 답변 동영상은
질문한 학생에게는 반복 시청할 수 있는 중요한 컨텐츠고, 이것을 원격 학원 사이트에 노출하는 것은 방문한 학생과 학부모의 원격 학원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동영상을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